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비트코인, 금, 은 모두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이 증발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관세뿐 아니라 안보까지 얽히면서 간단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그 내막 알아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까지 직 걸고 사퇴나 재신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직권 사람 나타났을까요?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오늘 장중한 때 4,80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사이드카 확 내리고 확 오르고 오늘 다시 확 내리고 요동을 칩니다. 왜 이러는지 첫 소식으로 배정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오전 한때 5천선이 붕괴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정지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지난 2일 매도 사이드카 이후 두 번째이자 3일 매수 사이드카까지 고려하면 이번 주에만 코스피 사이드카가 3번 발동할 만큼 등락폭이 큰 겁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려나 이런 게 감이 안 잡혀서 좀 많이 더 불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자. 올 게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어가지고. 미국발 AI 버블 우려와 반도체주 실적 부진이 국내 증시까지 연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현지 시각 어제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 증설 등에 2천억 달러, 약 29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AI 버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3조 3,267억 원을 팔고 동학개미들이 2조 1,736억 원을 사들이면서 코스피는 다시 5천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이 긍정적인 만큼 이번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위험자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무려 17% 급락에 이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죽음의 소용돌이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급락해 최저점 기준 전일 대비 17% 급락했습니다. 어제 기준 72,753달러였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60,074달러, 한화 8,9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7만 달러 선이 붕괴된 건 처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관련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 40%는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빼기도 되게 두렵고 이렇게까지 사실 폭락할 줄은 몰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현지 시각 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게 타격이 컸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 거래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열 구매한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하락세가 더 심해진 겁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물 거래량이 저조한 시장에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왔고 이것이 작은 트리거에 연쇄 청산되며 가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하락이 금융시장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그렇다고 안전자산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금과 은도 오늘 하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보도 보시고 그럼 이 증발된 돈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안 기자 이어갑니다. 금거래소안이 한산합니다. 귀금속 가격이 일제히 떨어지면서 판매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팔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관망 혹은 대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을 팔기 위해 서둘러 매장을 찾은 손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면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나고 선물 샀어요. 금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막 치고 그때는 조금은 웬만하면 내려가는 소리들은 다행이죠.
어제 국제 금과 은 가격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은 12%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증시와 가상화폐 등 다른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금 시세도 지난 2일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등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금과 은을 담보로 해서 기술주를 사거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요. 주식시장도 비트코인도 빠지면 이쪽 담보 부족이 생기죠.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자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겠지만 향후에도 가격 조정이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안기자 경제산업부 윤수미 기자 나왔습니다. 야, 돈의 그림이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요,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죽음의 소용돌이가 나타날 거다 이런 경고까지 나온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건 1년 4개월 만인데요. 계속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9천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불과 3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겁니다. 워낙 낙폭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업은 신용 위기를 맞게 되고 기관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과 은 등 이런 자산들을 강제 청산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비트코인 이 돈 빠진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사람들이 이 투자금을 빼서 다른 투자처로 돌릴 것 같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비트코인 투자금이 향한 곳 주식도 아니고 금이나 은도 아니었습니다. 주식은 더 빠졌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엔 코스피가 5%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한때 4,800선까지 밀렸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3조 이상 순매도를 쏟아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본국으로 가져간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그럼 투자금을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당장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출렁이고 주식시장도 불안하니 일단 가지고 있겠다는 심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위험자산이 지금 요동을 치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금과 은 같은 안정자산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금과 은 가격도 떨어졌으니 선뜻 투자하기 어렵게 됐고요. 또 다른 안정자산인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경제 전문가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요. 최근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예탁금으로 묶어놓으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발 연쇄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까지 번졌었는데요. 그 정도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오전에 외국인들이 3조 가까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들이 2조 넘게 받아내면서 오후 들어 반등했습니다. 오전에 4,8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가 개인 매수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금은의 경우 계속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 올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윤수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 관세 문제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보 이슈까지 삐걱거린 모양새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안보 분야 협의도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한미 안보 협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와 통화에서 관세 이슈가 안보와도 연결이 된다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분야가 관세 협상과 패키지는 아니지만 실제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게 위 실장 설명입니다. 핵심 안보 이슈인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꼽으며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주도로 각각 범정부 TF가 출범했지만 미 측과의 실무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날짜를 문의하면 내부 협의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엔 안보 분야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미 협상과 관련해 빨리도 천천히도 아니고 차분히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 미국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체 미국은 뭐가 불만이라는 건지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이어갑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 현재 미국 측의 좋지 않은 분위기를 확인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해놓고 관련 입법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입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의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고 일부러 법안 처리를 늦추는 건 아니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미국 측의 언급도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 이후 미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 timeline for you on that, but I will make sure that our trade team here at the White House gets you an answer. 한미 관계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양국은 통상 갈등이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통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미 간의 갈등 요소가 되어버린 이 쿠팡의 로저스 대표, 오늘 한국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거든요. 우리 경찰은 피의자로 나가는 건데 미국에는 피해자로 나갑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청문회에 나오라고 지목한 날은 오는 23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현실에 대해 증언하라는 겁니다. 미 의회 소환 통보서엔 한국 정부는 미국을 표적으로 한 조치를 계속해왔다.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피해자 자격으로 호소할 판을 공개적으로 깔아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로저스 대표를 2차 소환했습니다.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개인정보 유출 사건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소환돼 조사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셀프 조사는 국정원의 지시였다고 한 발언에 위증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어제 쿠팡은 1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으키고 주식은 미국에 상장된 다국적 기업 쿠팡. 한미 양국에서 극과 극 처지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한미 관계가 지금 어떤 거예요? 이 관세나 특별법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까? 네,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해 좀 보입니다. 외교라인 투톱이 공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할 정도니까요. 12일 전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인상 압박한 이후에 다각도로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본 결과 좋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관세가 문제인 건데 사실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네, 그것도 문제인 건 맞는데요. 그것만 풀면 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위성락 실장과 조현 장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미국 기업 쿠팡 건드리냐? 디지털 분야 미국 기업 차별하려는 거 아니냐? 구글 지도 왜 안 쓰냐? 이런 현안들이 다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딱 이게 문제다라고 꼽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한국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 불만이라는 건데 또 눈에 띄는 건 이게 지금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우려한 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관세 불똥이 안보 협상으로 튀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협상팀이 지금쯤이면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하려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 논의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제 위 실장이 이걸 공개적으로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위 실장과 조 장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동맹파죠. 외교 투톱으로선 한미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협상대로 최대한 잘 이행할 테니 믿고 협상 계속 잘 하자는 거죠. 또한 내부 자주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안일하게 대응하며 미적거리는 자주파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지금 동맹파 얘기 나왔는데 자 이게 외교 라인이죠. 이게 저쪽 협상, 그러니까 통상 라인 쪽은 지금 어때요? 네, 통상 라인을 보면요. 기류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최근 환율이나 투자처 등을 봐가며 투자금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 따질 건 따져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야당도 협조하기로 했죠. 미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쿠팡이나 온풀법도 밀어붙일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교라인 동맹파는 미국에 계속 신뢰를 쌓아가면서 협상파는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요? 뭡니까 그건? 네, 조현 장관이 오늘 작지만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하던데 트럼프 행정부가 9개월 동안 막아놨던 생수,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준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북한에 손을 내민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관세, 안보, 거기에 북한까지 얽혀서 한미 관계가 급진전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빠르게 얼어붙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순간이군요. 자, 아는 기자 이상원 기자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할 거면 오늘까지 직을 걸고 하라고 최후 통첩했죠. 사퇴 요구 나왔을까요? 그럼 거취 논란은 끝나는 걸까요?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려면 직을 걸라고 선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은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들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입니다. 직접적인 사퇴 요구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재신임을 요구했던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혹시 걸고 얘기하실 생각은? 그 장동혁 의원께서 직을 걸고 싶으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하고요. 친한계 의원들은 오늘 내로 사퇴를 요구하겠냐는 질문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석 한 석의 무게를 간과한 무책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권파는 승부가 통했다는 입장입니다. 온실 속 화초들을 장동혁이라는 잡초가 확실하게 제압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임을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일단락 찍고 넘어가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째 그대로인 상황. 당 지도부는 제명 논란을 사실상 일단락 지었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때 아닌 김영삼, 전두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가 국민의힘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떼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실입니다. 왼쪽부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보수정당이 배출해온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이곳에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보수 유튜버가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손자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은 당 지도부가 왜 무응답으로 호응하냐며 김영삼 사진 내리고 전두환 사진 걸라고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거는 문제는 검토된 적도 없다며 답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동 얘기까지 대표께서 했었죠. 심지어 지금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윤 어게인하고 당연히 끊어내야죠. 겉으로는 전두환 대 김영삼 사진 논쟁으로 비춰지지만 윤 절연을 둘러싸고 당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 장면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절을 두고 채무 논쟁이 거셉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며 유튜버가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가 이뤄졌죠. 박 전 대통령 측인 유영아 의원 주장까지 엇갈린 양쪽 이야기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후 다음 해인 2022년 대구에 마련한 사저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 가압류 사실이 표시됐고 그 주체, 전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 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 씨가 매입 당시 대금 25억 중 21억 원을 빌려줬는데 15억 원만 갚았을 뿐 나머지 10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도 청구해 인용된 겁니다.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김 씨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책을 출판했고 그 인세 수익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인세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 자료부터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책 수익으로 채무를 대체하자고 말하는 건 철수한테 꾼 돈을 영희한테 받으라는 얘기라며 또 반박했고 유 의원 또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세는 주기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당시 김 씨 측 유튜브 영상에도 언급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오늘은 문건 하나로 맞붙었습니다. 합당 일정과 조건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면서 이 반청계가 미략이 확인됐다며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친청계는 유출자를 찾겠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반청계 강덕구 최고위원이 합당계획 문건 내용이 담긴 팻말을 꺼내듭니다. 조국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고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문건 내용에 반청계 지도부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답정료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추가 해명을 요구하며 공동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언제 작성한 겁니까? 조국 대표와는 어디까지 논의했습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본인이 실무진의 지시에 만든 문건이라며 조국 혁신당과의 밀약설을 반박했습니다. 제가 그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고요. 실무적으로 좀 준비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혀 보지도 못한 문건이라며 작성보다 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다음 달 해외 미국을 갑니다. 이 공교롭게도 최근 친문이란 단어가 다시 민주당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친명계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친문 세력 귀환을 노리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에 나섭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LA에 있는 정책 싱크탱크 두 곳의 초청을 받아 남북 관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방미 일정에 맞춰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영문판도 현지에서 출간됩니다. 당내에선 조국 혁신당 합당과 맞물리면서 친문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가 친문계인 조국 대표와 손잡고
당 주류를 교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청계 이현주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당적 변경을 문제 삼자 과거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탈당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착각하지 마라. 이재명 시대가 왔고. 정청래 지도부가 주요 당직자의 친문 인사를 기용하는 데 대한 물밑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삼선 황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어제 임명된 비명 성향의 이질련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선 친명계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친문계 중진 의원은 합당이 친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불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구속 위기에 몰린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주도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냐를 놓고 반박에 재반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김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 전 시의원 측은 강선우 의원실이 쪼개기 후원금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준 건 범죄 은폐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 의원 측이 먼저 선관위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날짜가 몰린 돈만 선별적으로 돌려주겠다 했다고 밝힌 겁니다. 특정 날짜에 강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집중된 이유도 후원금을 주기로 강 의원과 약속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입금이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직격한 겁니다. 강 의원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나흘 만에 500만 원 고액 후원자 10여 명이 8,200만 원을 후원해 확인했더니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후원했다고 해 모두 반환했을 뿐이란 겁니다. 선관위 눈을 피하려고 돈이 몰린 날짜만 선택적으로 반환했다는 김 전 시의원 측 주장을 두고는 후원자 이름만 보고 김경 측 인사를 전부 골라내 반환하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의원도 자신이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김 전 시의원 측 주장에 대해 후원금을 요구할 거면 그 전에 1억 원은 왜 돌려줬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양측의 꼬리를 무는 공방을 두고 쪼개기 후원을 둘러싼 책임 전가가 본격화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보내야 혐의에 대한 해명이 수월하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금품 요구를 마지못해 따랐을 때 책임이 가벼워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자, 이 경찰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도 수사 중이죠.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로로 힘들어하는 장 씨와 그런 장 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동료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독 입수한 내용 광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에서 생전에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들과 주고받은 말들을 복원했습니다. 장 씨는 사망 40여일 전 동료들에게 3층에 4명 붙을 때 부러웠다. 우린 초보 2명이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연장 30분은 기본이라거나 어제 혼자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고도 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쿠팡 동료들도 장 씨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오늘 바쁘다고 했으니 진짜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장 씨에게 다리는 괜찮나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자 장 씨는 통증이 살짝 있어 오늘까지 쉴 걸 그랬나 싶다고 답장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카톡 내용을 보고서 저도 알았죠.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쿠팡 측은 장 씨의 사망 전 동료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경찰 수사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이 대장동 의혹때 나왔던 50억 클럽 기억하십니까? 이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게 결국 힘 있는 6명이 김만배 씨, 그러니까 화천대유 사업 도와주고 대가로 50억 원씩 받았다는 의혹이죠. 그중 한 명이 곽상도 전 의원인데요.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이
아들 통해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하다가 5년 일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받은 건 뇌물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1심에서 그런데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50억 원 받은 건 맞는데 그게 아버지를 보고 준 건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체면을 구긴 검찰, 뇌물 말고 곽 전 의원이 아들에게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다.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를 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가 그건 기소 자체가 안 된다. 검찰을 질타하며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자, 검찰, 애초에 무리했던 수사였던 걸까요? 아니면 무능한 걸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기소에 하자 등이 있을 때 유무죄를 안 따지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를 뒤집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2번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를 도와주고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에 재직했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뇌물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오늘 곽 전 의원 아들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할 말 되게 많습니다. 검사들한테. 이건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 항소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공소기각 결정으로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죄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요 며칠 날이 잠깐 풀리는가 하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서 맴돌았는데요. 주말에도 이렇게 추울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란 기자, 입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춥습니까? 네,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얼굴이 얼얼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해가 지고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넘게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은 최저기온 영하 8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무르며 냉동고 같은 날씨로 돌아갔습니다. 청계천 곳곳에는 고드름이 맺힌 모습도 보였는데요. 시민들은 목도리와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을 하고도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며칠 동안 날씨가 푸근해가지고 오늘 좋을 줄 알고 아들이랑 잠깐 시간 내서 나왔는데 귀가 시렵고 우리 아이도 지금 얼굴이 빨갈 정도로 좀 많이 춥네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좀 며칠 전에 세탁소 갖다 주려다가 오늘 다시 꺼내서 입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춘천은 꽁꽁 얼어붙은 폭포 위로 빙벽을 오르는 등반객도 보였는데요. 시민들도 동장군이 빚은 이색적인 모습에 시선을 뺏겼습니다.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왔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고 한파가 절정을 이루는 모레는 서울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의사나 약사들이 나와서 건강정보 전달하는 유튜브 영상 많은데요. 의료인이 하는 말이니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조사해보니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조회수도 높았는데요. 김동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건강 정보들. 약을 안 먹고 특정 음식만으로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내용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 암과 치매를 예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 한의사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해서 보내주기도 해요.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와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당뇨 예방 이런 것도 많죠? 그런 것도 많죠. 암이나 당뇨, 그다음에 치매 이런 거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그런데 상당수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영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의사, 약사 등이 암과 당뇨를 주제로 만든 영상 309편을 분석한 결과 60%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D등급이었습니다. 임상실험을 토대로 한 주요 보건기구의 지침 같은 입증된 근거가 담긴 A등급은 20%뿐이었습니다. 게다가 D등급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A등급 영상보다 35% 더 높았습니다. 의학적인 좀 근거가 약한 영상들이 되게 재밌게 설명을 잘 하셔서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찾고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의료인이 올린 영상이라도 근거를 따져보며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명당을 찾아 로또 사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 명당이 내 휴대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24년 만에 복권 구매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장호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이동합니다. 소위 명당 가게에서 로또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장소도 많이 가려요. 일부러 사러 나오기도 하고 절대 이런 데 아니면 잘 안 사요. 그동안 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PC로만 살 수 있던 로또를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 원대에서 2020년 4조 원대, 지난해엔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늘면서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에 안에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판매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바일 판매 비중은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됩니다. 이번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영국 BBC는 검은 반도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빗댄 표현인데요.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고 바삭하며 납작한 사각 형태인 한국의 소박한 식재료 김. 영국 BBC 방송은 세계적인 김 열풍을 소개하며 한국이 김의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빗대어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린다고 소개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K-팝 소재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물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 유튜브 영상까지 한국 김은 빼놓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Oh, I love seaweed. Solid 10 out of 10. I love seaweed. Eat it every single day. I did have some from her lunch.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들으며 한국 음식까지 관심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김은 한국을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It's a UK-based like Asian shop, and a lot of people eat it if they want a snack and not have many calories because it's healthy. I like kimba. We buy it to my friends back home maybe, yeah, and my sister in Spain. 지난해 한국의 김 수출액은 약 1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치솟는 수요에 김 한 장 값은 150원을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승리를 일궈낸 견내량, 이 역사적인 바다 아래로 머지않아 고속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면 오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영과 거제 사이에 있는 해협, 견내량입니다. 이 바다 밑에 국내 최초로 열차가 다니는 해저 터널이 뚫립니다. 바다 밑바닥 30m 아래 2km 구간 터널에서 KTX와 SRT 고속열차가 달리게 됩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174km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가 첫 삽을 떴습니다. 총 사업비만 7조 원 넘게 투입되고 2031년 개통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이곳 거제까지 자동차로 4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열차가 개통되면 2시간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 또 수산물, 여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등에서 매년 330만 명의 관광객이 열차를 타고
남해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항공과 조선 등 남해 주요 산업 부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 원. 부영그룹은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제도를 202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이었죠. 사내 출산율 많이 늘었을까요? 배유미 기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아기를 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기들은 행사장 한켠에서 분유를 먹고 무대 앞에선 걸음마 연습도 합니다. 주변이 북적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잠든 아기도 보입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행사. 지난 2024년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원 줘야 억소리가 나야 그래도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입사한 바로 다음 날 아이가 태어난 한 직원은 지급 대상이 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받더라고요. 이 혜택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둥이 출산이나 2자녀 이상 출산으로 총 2억 원을 받은 직원도 11명에 달합니다. 올해까지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모두 134억 원. 이 같은 지원에 사내 출산율은 최근 3년 사이 28%나 크게 뛰었습니다. 부영을 시작으로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기업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5명에 이를 때까지 출산 장려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다 함께합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인가 봐요? 맞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내부순환로 진입 구간에 차량들이 서행합니다. 오른쪽 차로에 있는 노란색 소형차, 왼쪽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블랙박스 달린 차량 운전자가 그대로 속도를 높여 오른 소형차 뒤쪽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내려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1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유사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모습인데 차선을 넘어오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판바이 같은 사고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 사고 모두 짜고 고의로 낸 사고였습니다. 같은 동네 배달기사 20명이 5년에 걸쳐 19번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챙겼다가 검거됐습니다. 네, 꼬리가 길면 덜미가 잡히죠. 자, 다음은 마스크를 쓴 남성인데 누군가요? 네,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나온 남성, 지난해 7월에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지른 60대 아버지입니다. 며느리와 손주까지 총으로 살해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살인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건가요?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좀 취재한 사건입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잠시 후에 경찰 순찰차가 이 차량 앞을 막아서고요. 이 검은색 차에서 내리는 30대 남성이 경찰 지시를 받아 음주 측정기를 부는 모습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단속 같은데 반전이 있습니다. 경찰이 1시간 전부터 이 집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있었다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이 새벽에 계속 전화하는 남성이 있다고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해서 순찰을 한 건데 마침 인상 차이가 있지 않은 남성이 주차장에 나타나 잡고 보니 조금 전 보신 술 취한 운전자였던 겁니다. 이 남성 육군 현역 부사관이었는데요. 경찰은 사건을 군으로 입첩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야,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짐을 싣는 화물칸에서 떨어져 나와 옆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구급대원이 50대 운전기사를 구조합니다. 이 차에 실려있던 택배 상자가 쏟아져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6.5톤 택배 화물차가 앞서가던 13톤 트럭을 들이받은 건데요. 경찰은 택배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건을 보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 있을 일본 총선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일본 선거에 개입한 적은 없었는데 트럼프의 지지가 일본 총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는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나라를 사랑하는 강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순방 당시 다카이치 총리와 나란히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국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있지만 G7 핵심 국가인 일본 선거에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가 연일 대미 투자 이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투자에 협조적인 다카이치 총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지에선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 일본 유신회가 선거에서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집권 명분과 국정 동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구상과 맞물려 개헌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반응을 삼갔습니다. ご指摘の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については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以上です。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외국 정상의 공개 지지가 내정 간섭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교적 파장을 피하려는 신중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세이 탄광이 붕괴되면서 조선인 138명이 물 아래 수몰이 됐는데요. 오늘 다국적 잠수팀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유골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80여 년 만에 만난 유골 앞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현장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 탄광으로 들어가 조사에 나섰던 잠수사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의 유골을 수습한 겁니다. 당시 희생자 183명 가운데 136명은 조선인이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수습된 두개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세이 탄광에선 두개골과 치아, 목뼈가 수습됐습니다. 앞으로 닷새 더 조사해서 유골을 추가로 수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유골이 발견된 지점에 유해 내구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오늘 일본과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잠수팀이 들어가 성과를 냈습니다. 今日はたどり着いたのも1時間ぐらい経っていた。視界が悪くても今回の目的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마침 오늘은 오자마자 좋은 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골 수습을 주도해온 일본 시민단체의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정부는 이 단체의 향후 활동에도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 침팬지의 일종인 보노보, 생각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아이들처럼 소꿉놀이를 할 수 있다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탁자에 컵 2개를 나란히 올려놓는 남성. 주전자를 기울여 각 컵에 무언가를 붓는 척 하더니 이중 컵 하나를 들어 다시 주전자에 쏟는 신용을 합니다. 침팬지 일종인 보노보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상의 주스가 담긴 컵을 주저없이 가리킵니다.
there's an image in the animal's mind, there needs to be, that is divorced from reality. You know, they can sort of separate out that. 상상력은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 연구로 유인원도 소꿉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책상 위에 있던 가방을 끌어내립니다. 가방 속에 얼굴을 파묻곤 책을 이리저리 물어뜯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돼지가 자녀의 숙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의 숙제를 낼 수 없었다며 학교에 제출한 CCTV 영상이 SNS에서 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트램펄린 위에서 뛰었다 앉기를 반복합니다. 40대들과 함께 출전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는 91살의 피터 퀸이 할아버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거머쥐며 우승했는데 영국 공군 출신으로 1950년대 트램펄린이 도입될 때부터 항상 훈련해왔다고 합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미국 NBC 방송의 간판 앵커,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데요. 모친이 괴한에 납치돼 일주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미국 NBC 방송의 간판 진행자 서베너 거스리가 가족과 함께 흰 종이를 들고 울먹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납치한 괴한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Our mom is our heart and our home. We want to hear from you, and we are ready to listen. 서베너의 모친 84세 낸시 거스리가 모습을 감춘 건 지난달 31일 밤. 현지 수사당국은 낸시가 자택에서 괴한에게 납치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could have been one, it could have been more. 현지 언론사 등에는 몸값을 주지 않으면 목숨을 해칠 수 있다는 협박 편지들이 접수됐는데 몸값 시한도 현지 시각 6일과 9일 등으로 다양합니다. 낸시는 딸 서베너가 진행하는 MBC의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에도 자주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도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I always got along very good with Savannah. I think it's terrible. 수사당국이 국경 순찰대까지 투입했지만 납치 용의자의 신원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미국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공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리문을 뚫고 체크인 카운터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항 앞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더니 그대로 공항으로 돌진합니다. 유리문을 뚫고 들어간 차량은 체크인 카운터를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이 사건의 CCTV 영상을 경찰이 어제 공개하면서 6명이 부상당한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테러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Estamos aquí en Amazonas y Perú y nos vamos a tirar, mi hermano. 격앙된 목소리의 이 남성, 5m 다리 아래 강물로 뛰어내립니다. 헤엄치는가 싶던 남성의 모습은 이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30세 몬토야는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의 과시용 영상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현지 경찰은 보기보다 수면 아래 급류가 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 위에 무언가를 덮고 누워있는 한 남성. 자세히 보니 이구아나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유례 없는 한파가 닥치면서 이구아나들이 겨울잠에 빠지듯 잠들어 버린 겁니다. 곳곳에 이구아나가 방치되자 플로리다 정부는 이구아나를 포획해 야생동물 당국으로 수거해 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래 침입종인 이구아나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주택가. 소 한 마리가 어린 소녀를 뒤쫓더니 소녀가 넘어지자 발로 찹니다. 놀라 달려온 어른들이 돌을 던져 소를 쫓아냅니다. 인도에서는 떠돌이 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추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초봄에서 한겨울로 돌아왔는데요. 계절을 역행하는 날씨에 출근길 시민들도 덜덜 떠는 모습입니다.
한파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경기와 강원은 한파경보로 격상됩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서울 아침 영하 12도, 칼바람의 체감 영하 16도고요. 춘천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서울 영하 4도, 체감 영하 10도입니다. 인천도 영하 5도로 꽁꽁 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체감 영하 19도로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월요일 낮부터 영상권 회복합니다. 오늘 밤사이 동해안에 1cm의 눈이 지나겠고요. 내일 밤사이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급의 눈이 내립니다. 호남에 10cm 이상, 특히 시간당 5cm씩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